자, 일단 이제 오늘 KBO는 잘루 파티 때문에 석이 너무 나갑니다. 진짜 KBO 보다가 사실 저도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전반기 때 제가 KBO를 그렇게 못했던 것도 아니고 분명 이제 제 보는 관점에서 충분히 적중을 만들어내고 제 나름대로의 활약을 했는데 후반기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진짜 KBO 보면서. 그냥 이거 이유를 찾으려고 정말 여러 방면을 분석을 했습니다만 답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청둥 소리 들립니까? 와, 비가 존나 오는데 여기.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잘루 파티 속에 좀 오버했던 경기들이 좀 잘 안 나와가지고 KBO가 좀 아쉽게 됐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어제도 적중이 됐지만 지금 8월달 7월 이제 멤버십 20승 3패 기록했고 8월도 어제도 애리조나 승 적중하면서 네, 4승 0패로 주력 한 경기 또 성적 올려갑니다. 이제 오늘도 일단 다 드렸고 오늘은 저도 풀 배팅을 했습니다. 번개, 뭐 청동 번개가 너무 심한데? 이 정전돼서 방송이 급격하게 꺼질 수도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력 한 경기 뽑아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짝지 찾는 것이 저희 일인데 가끔 그게 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오늘 양키스 경기가 그 애리조나의 짝지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그게 야구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최대한 변수를 줄이고 그 적중을 위해서 좀 나아가기 위해 조합픽까지도 신경을 쓰려고 좀 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볼티모어 대 LA 의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왜냐? 일단은 프리뷰는 합니다. 왜? 일단 볼티모어는 어땠습니까? 러츠맨을 팔아버렸습니다. 아시죠? 러츠맨을 갖다 버리고 볼티모어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펜에서 핵심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던 타일러 웰즈를 지금 트레이드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딩크레머 선발에서 딩크레머 그 다음에 이제 불펜에서 웰즈 타선에서는 핵심적으로 이제 러츠맨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빠졌다라고 보면 될 거고 이제 그 여파로 이제 안 그래도 딩크레머를 쓸 수밖에 없는 선발 운영진이었었는데 이 공백이 더 생기니까 이제 포비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MLB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TBD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LA 엔젤스는 로드리게스 나온다고 돼 있는데 LA 엔젤스도 뭐다? 조아델을 보내버렸습니다. 네, 조아델을 보내버리면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조아델이 빠져버리니까 그 라인업 자체에서의 무게감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조금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LA 엔젤스는 불펜을 다 털었어요. 커비 H, 제프란, 수터, 그 다음에 이제 선발에서는 소리아누 까지 해가지고 투수를 그냥 완전히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실세스도 초기에 갔죠. 실세스까지 가버리고 그럼 지금 불펜 4명에 선발 1명에 핵심 이제 거포타자 조아델까지 빠져버리니 LA엔젤스의 전력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지금 약하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로드리게스가 길게 던질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게 사실 볼티모어가 그래도 타격에는 마이오 알론소 그 다음에 이제 건너 앤더슨 이제 오닐 그 다음에 할러데이까지 해가지고 타격에서 기대값은 분명히 있는 팀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최근에 사실 성적만 놓고 보면 볼티모어도 볼티모어인데 LA엔젤스도 마찬가지고 얘들 타격 지표가 너무 바닥 저 아래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경기가 저도 이제 초안을 이제 뽑으면서 요 경기에 대해서 잠깐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요 경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언더였어요. 언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 이거를 언더가 나게 되려면은 선발 투수들이 진짜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타선의 데이터가 너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진짜 고민이 많이 하게 돼요. 이게 결국 지금 이제 이 로드리게스라는 투수가 고장난 투수라 했잖아요. 심지어 볼티모어 유망주 출신이에요. 데뷔 화려하게 했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였는데 이 오른쪽이 다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오른쪽이.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도 이닝 길게 끌고 갈까 생각도 못 할 거고 볼티모어가 홈에서 기세는 조금 더 좋을 거라는 기대값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 트리거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요거 오늘도 결제했어요. 오늘도 결제했고 249달러
이제 그 따르면은 LA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이게 LA 이길 거면 언더 내는 게 맞긴 해요. LA도 많은 점수를 내기는 사실 구조적으로 어렵고, 불펜에서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어휴, 불 꺼졌다 켰다. 큰일 났는데? 진짜 종료될 것 같은데? 일단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불펜 따지고 보면, 그래도 나테라, 그 다음에, 페르민, 그 다음에, 페리스, 그 다음에 바크먼까지 해가지고 4명 정도가 버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LA 투수 운영으로 조금 버티는 양상으로 그림을 흘러갈 수는 있겠다 라고 바라보게 돼서, 요거 LA 어차피 옆에 트리거가 나와 있으면은 저로서는 그냥 언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점수가 안 나는 게임이 되면은 LA 할만해요. 불펜 싸움에서 볼티모어 같은 경우도 불펜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쓸만한 불펜이 카노, 가르시아, 그 다음에 울프람, 키드리치 4명 정도거든요. 비비는 경기 할 거라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언더. 단 어차피 양 팀이 이번 시즌을 포기한 시점에 원하는 얘네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올해는 포기했고, 그러면은 어린 선수들의 경험치를 쌓는 데도 시간을 쓰게 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질 텐데, 지금 이제 콜업되어 있는 다른 어린 선수들이 경기 양상에 따라서 투입되면은 이제 갑자기 좀 떠오르는데, 옛날에 애리조나에 그 호프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진짜 골 때려요. 콜업 됐다가 이제 데뷔전 개 말아먹고 기회 한 두세 번 줬는데 다 털어먹고, 올해 또 올라왔다가 털려먹고 마이너리그 내려가는 새끼 있거든요. 그런 새끼들 올라올까봐 막 트라우마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컨텐더 팀들이 아닌 경기들에, 특히 이렇게 선발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건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뉴욕 매츠의 경기인데, 매츠도 지금 정리가 다 됐죠. 지금 이제 매츠도 브로즈반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라델피아에게 브룩스 레일리까지도 이제 양보를 해주면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매치 입장에서는 사실 불펜에 위버도 빠졌습니다. 브룩스 레일리, 위버, 브로즈반, 불펜에서 AJ 민터까지, 얘도 4명 빠졌네. 4명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안 난다. 프레디 페랄타. 오늘 등판하죠. 템파베이 이적해가지고 쿠어스필드에서 템파베이 데뷔전 하는데, 프레디 페랄타까지 지금 5명의 투수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라인업을 보시면은 사실 라인업에서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뭐 보낸 게 별로 없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요거는 타격에서는 매치가 기대값이 그냥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결국 칸티뉴와 이 머나의 대결에서 양 팀의 타격 생산성의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매치가 이 경기를 업셋을 일으킬 만큼의 기대값을 가지고 있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에서 조아델까지 합류한 클리블랜드는 장타력이 의외로 좋아요. 호스킨스, 조아델, 그 다음에 최근에 델라우터에 타격감 바짝 올라와 있는 지금 스티븐 콴, 지금 호세 라미레즈만 정신을 차리면 이 라인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클리블랜드의 라인업이, 여기에 불펜 싸움까지 이게 이제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어차피 경기를 어제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뉴욕 매치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데비 윌리엄스 마무리 투수를 제외하면, 지난번에 극장 언더냈던 경기 있죠, 마이애미랑. 그때 나왔었던 두아르테, 그 다음에 커리, 콜리, 이런 친구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안정화가 안 되죠. 머나야도 안 그래도 길게 못 던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 클리블랜드는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 이제 미러키에게 영입이 됐죠. 요호 영입됐고, 그 다음에 알레멘 나올 수 있고, 에린 게디스 스미스 홀드맨 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브로스키까지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칸티뉴가 5이닝만 버텨주면은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클리블랜드가 그럼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경기 운영 다 써서 할 거라는 근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예, 있죠. 클리블랜드는 지금 이번 시즌 아직까지 이제 경쟁 체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밀려서 리그 2위로, 지구 2위로 밀려 있고, 경기는 3경기 차입니다. 3경기 차. 그래서 현재까지도 와일드카드 경쟁에 보스턴이 치고 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그 시즌 3번째 턱걸이로 걸쳐 있고, 미네소타, 텍사스, 시애틀, 얘네들이 나름 바짝 붙어 있어요. 이거를 따돌리려면 완전히 화이트삭스를 제껴버리거나 지금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승수를 쌓아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클리블랜드는 홈 경기 치르면서
매츠가 그렇게 시즌을 조금 놔주는 양상으로 트레이드를 다 내보냈다면 클리블랜드에겐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건 잡아야 되는 명분까지도 있는 경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배가 강하게 잡혔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애틀레틱스의 경기인데, 이것도 참 진짜 바라보면서 이 애틀레틱스라는 팀이 지금 이제 최근에 5연패에 빠져 있고요.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꺾였던 게 잠깐 풀리긴 했습니다만 브래디 싱어가 6월달에 보여줬었던 그 안정감을 지금 잃은 채 지난 경기도 볼지를 좀 해버렸다는 게 문제가 돼버립니다. 일단 양 팀은 좀 조용했던 팀들이에요,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당장 신시내티가 이제 영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나간 선수가 있죠. 내셔널 로우를 이번에 클리블랜드로 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래 워싱턴에 있을 때도 워낙 이제 뻥야구가 많이 됐었던 선수였어가지고 기대값 자체가 큰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중간에 나와가지고 장타 생산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신시내티라는 팀과 컬러가 좀 잘 맞았었는데 일단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엘리 델라 크루즈, 스튜어트, 블리데이, 스테판슨, 수아레즈,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게 이제 마이어스 들어오게 되고 마르테, 맥레인, 헤이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요게 바뀌게 된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DH 수아레즈 빠지고 요렇게 되는 거고,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번 시즌 사실 지금 초반부터도 당연히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큰 변화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변화가 뭐 있다라고도 크게 느낄 수 있는 수준도 아니라서 거의 그대로 진행된다 보면 돼요, 얘네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브래디 싱어보다 오히려 JT 긴의 기대값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불펜 전력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 있는 양팀 현 상황에서 양팀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애틀레틱스가 한 수 위에요. 지금 아무리 성적이 최근 안 좋다지만 애틀레틱스가 해리스, 그 다음에 알바라도, 그 다음에 호세 수아레즈, 그 다음에 메디나까지 운영이 되면은 천둥이 아무튼 불펜 자원이 어마무시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한 4-5명 정도 운영이 가능하고, 오히려 신시내티가 걱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자원에서 안톤, 몰, 그 다음에 존슨, 패건, 뭐 브룩 뭐 이런 애들이 있지만 얘네들이 성적이 실제로 이제 최근까지도 운영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펜 뎁스 기후 이제 자원만 그 WPF 수준만 보더라도 이 시카고래 신시내티는 리그 전체 29위 불펜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아무리 패건까지도 불안하죠.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9.5점이란 기준점이 주어진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최근에 애틀레틱스의 부진과 신시내티 타격의 이제 결국 이 최근의 타격 성적 이런 것들 모두 생각하면 오늘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애틀레틱스가 오히려 이기면서도 저득점 양상 속에서 한 뭐 5대3이라든지 4대2라든지 뭐 이런 수준에서 의외로 점수가 안 나고 경기가 끝날 수가 있어요. 9.5점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디오에 번개 천둥 소리가 좀 이제 끼어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어제 제가 필라델피아 픽을 썼다가 이제 라인업 보고 선발에서 또 하필 알바레즈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알바레즈는 5이닝 정도 좀 빡셀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이 텍사스로 바꿨다가 골로 갔죠. 근데 일단은 필라델피아가 이긴 거 진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물론 이제 역전승이 됐다라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서도 오늘 잭 리텔이죠.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다 합류가 돼요. 어제 경기는 트레이드 됐던 선수들이 합류가 안 됐어요. 이제 오늘 요 라인업대로 지금 화면 보시는 좌측에 요 라인업대로 이제 루이스 아레즈가 들어오고 불펜에서 브룩스 레일리와 그 다음에 킬리안이 합류가 되는 경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거 필라델피아는 당장 최근까지도 제가 팬으로서 직접 체감하는 수준에서 불펜은 분명 약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도 최근에 조금 페이스 올리고 있었던 킬리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완에서 알바라도가 진짜 독박 존나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채워줄 자승사자 이 브룩스 레일리가 합류를 해버린다? 이러면은 뭐 진짜로 이제
너무 이제 든든하죠.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루이스 아라에즈가 만들어내는 출루율이 진짜 이거 생산력이 얼마나 더 커질지 감이 안 잡힙니다.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최근에 트레이 터너가 진짜 출루를 잘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루이스 아라에즈까지 가세가 되면은 이 득점권 찬스가 정말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슈와버가 최근에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슈와버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볼넷 출루만큼은 상대가 부담스러워서 꽤나 이루어지는 유형의 타자인 게 이 슈와버입니다. 어제도 보세요. 볼넷만 2개예요. 이게 지금 현재 슈와버의 현 주소거든요. 그럼 하퍼가 지금 타격감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러면은 이게 얘네만 출루되면은 진짜 하퍼 붐에게 득점권뿐만이 아니라 말루 혹은 이제 2, 3루 등의 진짜 엄청난 투수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득점권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게 아라에즈가 다른 타자도 이 정도 있으면 이런 구성이 안 나와요. 근데 아라에즈니까 터너, 아라에즈에서 투구수 존나 빼고 슈아버그면 부담되고 제구 안 되고 들어가지 못하고 말루 돼서야, 볼넷 나가면 말루 돼서 하퍼 상대 승부 들어갔다가 장타 맞고 떨어져 나가리 되면은 거기 다음에 알렉분 마시 스타까지 상대해야 돼. 특히 부호목은 마찬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까지도 문제가 돼요. 이게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지금 슈아버가 8월달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안타를 못 때리고 있습니다. 볼넷만 지금 고의사고 포함해가지고 고의사고 없이 볼넷만 4개 얻어내면서 그냥 출루 4번이 끝이에요. 아직까지 최근 4경기 연속 안타가 없단 말이야. 4경기 표본에서 볼넷만 6개야.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7월달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아직까지도 홈런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의 타격은 지금 최저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이 잭리테건에서 이거 비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개똥배 나오는 거 이해됩니다. 일반승 생각하셔야 되고, 홈이라서 좀 거슬리긴 하는데 구조적으로 바라볼 때 요거는 마헨도 생각은 하실 수 있다 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랑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인데 이어지죠. 여기에서 어제 타선이 힘들었던 게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결국 당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워싱턴의 라인업에서 우드, 그 다음에 우리가 CJ 에브람스, 얘네들이 활약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타격감이 많이 죽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특히 CJ 에브람스가 지난주부터 어제 경기까지 타격감이 급격하게 하락해갖고 한 일주일 8경기, 7경기 동안에 타율이 1할 초반대 머물러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하락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탱해주면서 워싱턴이 그냥 타격을 해줬던 게 여기 있죠.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 루가주. 근데 얘가 어제도 역전 투런 홈런을 때렸던 거를 찌빌레 개새끼가 못 막아냈어요. 진짜 보면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야구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비밀번호를 썼지만, 진짜로, 말이 안 돼요. 홈런 3방에 전기가 그렇게 되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 이제 오늘도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뭐 더 말할 게 없죠. 사실 세인트루이스도 자투 상대로 최근 성적이 이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었고, 장타 생산도 분명 적었었고, 확실히 오늘 웨더스가 기세를 잡고 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불펜에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이기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게 소리아노, 그 다음에 스타넥 둘 다 연투해서 못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브루일, 그라세포 다 썼죠. 그럼 이제 마무리 오브라이언 제외하고 사실상 쓸 수 있는 불펜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양키스는 오늘 경기에서 투입이 되긴 했지만 걔네들 제외하더라도 안 나왔던 블랙번, 핸드릭스, 베드너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마운드 차이가 어제 슈틀리틀러 털린 것부터 꼬인 거긴 한데 일단 마운드 차이 너무 심하게 나는 경기예요, 이거. 오늘도 양키스는 이겨줘야 되는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무게감에서는. 근데 어제 경기 데이터 자체가 이미 꼬여버린 게 뭐냐면, 양키스도 세인트루이스도 최근까지 경기를 할 때, 양키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경기 치르기 전까지 단기 성적에서 리그 타격 30위였습니다 32 꼴찌. 그런 팀이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점수를 낸 거예요.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도 어제 경기 치르기 전까지 리그 27위, 28위급 타격을 하고 있었어요. 타격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그런 타격을 했던 거예요.
벌레스네 멀티홈런을 포함해서 이런 그런 타격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사실 분석적으로 접근했을 땐 그게 나오면 안 되는 데이터였다는 거죠. 그럼 오늘도 제가 그거를 이제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결국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마운드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투수들의 기량과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어떤 임무를 맡고 투입이 되는지 그 요소를 파악하면 양키스가 오늘 어떤 케이스가 되었던 간에 경기가 초전박살이 나지 않는 이상 비비고 3점차 이내 승부에서는 어쨌든 이 경기가 양키스가 매우 필승조 운영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는 확답을 못 드려요. 이미 데이터는 꼬였어요. 제가 봤던 단기 구간에서 후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2주 표본에서도 마찬가지고 투타 모든 데이터에서 양키스와 세인트루이스는 사실 어제 경기는 언더게임을 해야 돼요. 근데 개오버 게임이 돼버렸고 안타를 23개나 생성해내면서 그런 엄청난 장타쇼를 해버린 입장에 어제 바람도 외야로 불어나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치니까 뭐 우측 담장 그냥 막 넘어가 그냥. 근데 지금 오늘도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이제 답이 좀 잘 쉽게 안 서죠. 제가 믿을 거는 양키스의 투수 운영이 훨씬 더 단단하다. 세인트루이스는 필승조, 지금 남아있는 필승조는 스타넥, 소리아노,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오브라이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소리아노, 특히 어제 말로에서 그렇게 잡아내면서 위기 탈출했던 체인지업의 압권이었던 그 소리아노가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 오브라이언까지 가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자리가 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명백히 양키스가 유리한 고지를 잡고 가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재밌죠? 이제 보스턴이 지난번에 원정 가서 이제 마틴을 털어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승기를 잡았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경기 선발 투수가 산도발이라는 거죠. 이게 산도발이 좌투수인데, 보스턴은 최근까지도 다저스까지 그렇게 다 쓸어먹으면서 기세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 구속이 느린 자완 투수를 꺼내서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이제 꺼낸다라는 것은 굉장한 도박수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라카미 뿐만 아닙니다. 무라카미도 대표적으로 95마일 이하의 공과 95마일 이상의 공에 대한 타격 데이터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투수긴 합니다. 근데 무라카미 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척과 바라가스, 몽고메리, 마이드로스 전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95마일 이상의 공을 던지지 못한 케이스에서는 성적이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보스턴이 그때 화이트삭스 전에 이제 이 산도발을 꺼냈었고, 당시 홈에서도 산도발에게 제대로 된 타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번 시즌 첫 경기였습니다. 그때가 산도발이 등판했던. 근데 그때 4이닝 가까이를 잘 버텨줬었던 이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성적이 똑같이 복붙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시선입니다. 이게 화이트삭스가 분명히 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게 돼. 오늘 또 심지어 바람도 외야로 불어. 그러면은 결국 무라카미, 몽고메리, 스위치 히터니까는 얘네들은 우타석에 들어설 거고 뭐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여기 이 페네이파크 우측 담장 완전 낮죠. 다저스 스타디움처럼 그냥 당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린 몬스터를 넘겨야 돼서 빡셀 수는 있는데, 이 좌타자 장타는 반드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산도발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에 실투 나오면은 골로 간다 보면 돼요. 특히 이 산도발이 실제로 이번 시즌에 좌타자 상대로 지금 3이닝 10타자 정도를 상대를 하면서, 아니 3이닝 정도, 아웃카운트 12개 정도를 상대하면서 피안타만 10개, 홈런만 2개, 네? 피안타를 5할 2푼 6리에요. 좌타자인데 절대로 이제 방심하면 안 되는 경기입니다. 이거 저로서는 화이트삭스도 결국 불펜에서 도밍게즈를 내주고 다른 이제 대안을 이제 취해가지고, 이번에 화이트삭스가 그렇게 트레이드로 얻은 게 있다면 이제 불펜에서 결국 브로조반을 가져왔다라는 거잖아요. 이 브로조반 가져와가지고 불펜에서 맨징이 일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생각은 하게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오늘 보스턴의 타격을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경기. 그래서 저는 오버 8.5 기준에서는 오버 본다라고 일단은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승패를 따지면은 사실 보스턴 정배를 더 강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화이트삭스의 장타, 특히나 페니파크이고 좌타에게 약한 산도발에다가 이제 바람까지 외야로 분다? 이러면은 8.5점이란 기준점은 꽤나 낮게 책정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두 팀 간의 대결로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대값은 당연히 애틀랜타가 조금 더 좀 더 높게 평가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 그랜트 홈즈랑 기스토의 대결에서 양 팀의 선발 싸움에서의 기대값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그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사실 좀 애매해져요. 근데 왜 그러냐? 마이애미가 주전포수 리암 힉스를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큰데 이 리암 힉스가 결국 지금 최근에도 타격을 너무 잘해주고 있었는데 이 힉스를 갖다가 템파베이가 취해요. 템파베이가 이번 시즌 진짜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만든 포수 영입인데 실제로 이제 오늘도 리암 힉스가 없는 체제에서 과연 어떤 투수들이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생각 이상으로 걱정이 되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그래서 저는 기스토가 안 그래도 지난 경기도 좀 아쉬웠던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결국 포수가 바뀜으로써 이제 투수들의 리딩이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챌린지 역량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마이애미가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애틀랜타는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제 라인업 자체에서 딱히 바뀐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엘리 화이트를 이제 보냈기 때문에 김하성이 이제 부상자 일정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긴 합니다만 바로 주전 나올지 모르겠어. 성적이 마이너리그에서 좀 안 좋았어가지고 벤치 백업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 일단은 엘리 화이트가 나올 경우의 수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하르비스라든지 요런 애들이 지금 키스톤을 잡는 와중에 김하성은 밀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애틀랜타 타선이 지금 최근에 장타 생산해서 마이애미랑 양대 산맥인데 애틀랜타만큼이나 마이애미도 장타를 많이 때려냈어요. 이번에 매치 시리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 언더 똥줄을 먹은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장타력을 과시해가지고 매치를 잡아냈던 거였거든요. 오늘도 그 장타가 결국 이제 캐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코니 얘가 요새 날뛰고 있는데 얘랑 그 다음에 에르난데즈 얘네 3명입니다. 이 장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애틀랜타도 발데인, 아쿠냐, 올슨, 해리스 2세, 알비스, 두본 전부 다 장타자죠. 그래서 양 팀이 기준점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그 홈런 생산성 때문이라 봐야 되는 거고 결국 불펜 운영에서 마이애미가 이제 바쉐를 갖다가 보냈죠. 이제 머리 긴 친구 걔를 보내고 투수가 조금 얕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피더슨부터 해서 주바 필승조들 다 남아있다라는 거 그거 다 생각해주면은 팽팽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양상 속에서는 결국 애틀랜타의 불펜진이 훨씬 더 단단하다. 왜? 하루 쉬었잖아요. 하루 쉬면은 마무리 이글레시아스 전에 리, 푸엔테스 그 다음에 이제 영이나 자완 2명 쓰면 이제 영 아니면 도 둘 중 한 명이거든요. 우완 2명 쓴다면 킬레이 나오고 하면은 막아져요. 거기다 홈즈는 5이닝만 버티면 되니까 애틀랜타가 아마 후반 가서도 유리한 고지를 잡을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비 소식이 있다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경기가 지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오후 8시부터는 비가 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야 이거 진짜로 개빡센 게 뭐냐면 이 캔자스시티가 홈에서 경기를 할 때만큼은 진짜로 어마무시한 타격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경기 거의 오피셜입니다. 바위주가 교체도 아니에요. 스타터로서 라인업에 복귀해가지고 오늘 타선에 들어설 것으로 이미 이제 칼럼에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주가 돌아오는 라인업에 캔자스시티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어떤 수준의 경기를 보여줄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이제 미네소타가 조라이언 어땠어요? 이미 캔자스시티에게 개털렸잖아요. 얘 캔자스시티 상대로 약하단 말이에요. 한 번은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그때 존나 엇가였던 게 안개가 말도 안 되게 꼈었어요. 진짜로 경기 앞이 안 보일 정도야. 거기에서 경기를 하면서 비와 그 다음에 안개 속에서 수비 실책 나오고 그라운드 이제 상태 안 좋으니까는 진짜 병신짓을 해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를 실점하면서도 투수 부하를 아끼려고 억지로 버텨가지고 막 했었고 이번에 그리고 홈 경기에서도 캔자스시티에게 또 쳐맞아 버립니다. 그래서 조라이언이랑은 캔자스시티가 진짜 상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마냥 미네소타 승정배를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미네소타가 조라이언만 버텨주면은 불펜은 괜찮아요. 이제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레인 토마스 보내버리고, 그거 말고는 사실 부상자에 있던 크리스 부빅 얘를 갖다가 지금 다저스로 이적을 시켰죠. 그거 빼고 따지고 보면 지금 맥기 영입돼 있는 거 하고 생각했을 때는 뭐 즉시 전력가만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저 미네소타는 불펜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미네소타가.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가 지금 AJ 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저 뭐야,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AJ 민터가 아니, AJ 민터랑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 토론토에 호프만 데려왔죠. 호프만 데려오고 일찍이 낸스도 같이 왔었고 토론토에서. 그 다음에 저 그 투수 딩크레머는 선발이지. 그러면 요 정도 영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고메즈 앞에 버텨줄 수 있는 미네소타의 불펜 자원들이 꽤나 뎁스가 갖춰집니다. 물론 불안한 선수 있죠. 번더번크 존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담스라든지 모리스, 낸스 잘하고 있고, 호프먼이 욕을 아무리 먹고 있다지만 지금 2점대까지 ER에 내렸을까지 와주면 해줘야 되고, 이제 불펜들이 좀 갖춰지니까 조라이언이 크게 독박을 쓰지는 않아도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얘만 잘 던져주면. 근데 그게 될 건지가 문제예요. 오히려 둠락이 지금 ERA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둠락 지난 경기 미네소타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피칭했습니다. 얘. 직전 경기에요. 미네소타 원정에서. 이게 그 조라이언은 직전 경기 7월 29일자 경기에서 그때 맞대결 같이 붙었었어요. 그때 6이닝 4실점 하면서 그때 오히려 얘가 패전 쳐먹었었고, 그래서 한번 다시 재대결을 붙게 되는 건데, 캔자스 시티에 오니까 이제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훨씬 더 장타 생산성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더 타선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게 되는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땐 양 팀이 오늘 선발 의존도로 그게 많이 가져가도 될 경기도 아니고, 자원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지금 캔자스 시티도 버머부터 스트람, 에르체그, 랭, 그 다음에 저 네이트 피어슨도 왔죠. 여기 그 다음에 슈레이버, 다니엘 린치, 그 다음에 크루즈, 이번에 영입한 맥기. 불펜만 지금 9명이야 타자 대타다운이 존나 부족한데 투수만 아주 그냥 까득까득해요 얘네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그런 부분들이 둠락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불펜이 오히려 많이 투입되는 경기가 서로가 해버리면 많은 점수가 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 거 반영을 하더라도 이제 9.5점이면 똥줄 얹어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다만 이 캔자스시티 홈구장 진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진짜 장타가 꽤나 많이 나오고 너무 점수가 의아하게 많이 나오는 구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시즌에 캔자스시티가 펜스를 앞으로 당기면서 2루타가 될 타구들이 더 넘어갈 수 있게 팀의 컬러에 맞게 중장거리 타자들이 많으니까 그 홈런 생산을 그걸 더 늘리기 위해서 그게 바이주 맞춤이죠. 그래서 홈런 생산 느리겠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상대 팀들도 좀 득을 보면서 좀 장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구장인 거는 틀림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이제 로건 핸더슨. 이 경기는 여러분들이 미러키 승이냐 언더냐 선택하는 경기예요. 네,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제라드 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라드 존스의 구위가 갈수록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경기 보신 분들은 이미 체감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6이닝 피칭을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고 있고, 거의 이제 홈런 안 맞으면 거의 실점 많이 없는 수준까지 이제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죠. 구속도 99마일에서 101마일 사이로 오가면서 위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반대로 기교파긴 한데 제가 파이어볼로 좋아하는 거 다들 압니다. 아실 겁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방송 오래 하면서 파이어볼로 저는 이제 많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똥볼 많이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끼는 투수가 로건 핸더슨이에요. 얘는 93마일밖에 안 나오는 공을 던지고 빠른 공 최대 95마일밖에 안 나오지만 그 체인지업과 함께 섰을 때 진짜 빠른 공의 헛스윙률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온 선수입니다. 포신 페스트볼의 이제 삼진율이 93마일짜리 빠른 공 가지고 48%가 기록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냐? 얘의 체인지업이 그만큼 엄청나게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터널링이라고 하죠. 직구처럼 오던 공이, 직구는 여기로 가는데 같은 코스로 가다 체인지업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근데 대응이 안 되는 거죠. 하이 페스트볼 가면서 체인지업 실수해갖고 가운데 휘둘렀는데
그냥 위로 지나가는 하이패스트 볼인 거예요. 얘는 공이. 타자들이 직구에 오히려 헛스윙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얘가 오늘도 피츠버그 타선 가지고는 얘 공략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미러키가 결국 로건 핸더슨 버텨주고 이제 불펜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오늘 경기 LCB가 만약에 이제 쉬겠죠. LCB가 그러면 이제 유리베 맥일, 그다음 그랜트 핸더슨, 그다음 복귀한 DL 홀도 있고 여기저기 투자를 해주면은 핸더슨 6이닝에다가 뭐 문제 없을 것이다 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이게 언더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피츠버그도 도발 영입을 했죠. 그리고 무롤준스키가 이제 투입이 가능하게 되고 소토가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토가 만약에 휴식을 한다라고 전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투구수가 많았으니까 거의 쉰다고 봐야겠죠. 어제 이제 4대3으로 이기면서 타이트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토가 못 나오게 되면은 이제 몽고메리가 또 연투를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몽고메리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삭스에 될 거거든. 그 이설트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도 이제 자원에서는 한번 해줘야 될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도발 마무리 체제로 갈 것 같아요. 도발이랑 몽고메리 연투하면 파이어볼로 2명 있고 만약에 존슨이 5이닝 던진다 그러면 무르진스키 투입 이틀 쉬었으니까 그렇게 아니면은 6이닝 던지면은 무롤린스키 하루 더 쉬게 하고 왜 47구 던졌거든요. 이틀씩 3일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선수 한 명 써가지고 또 투입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츠버그도 도발 한 명 들어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불펜에서 또 보강이 된 것도 있다 맞다. 지금 이제 커비 H 합류했죠. 더 또 좋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저 매치에서 위버 될 것 같죠. 불펜 자원 충분하네 이런 맞죠. 훨씬 더 지금 여유가 생긴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애초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러키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불펜지는 절대 아니다. 불펜에서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커비 H 그리고 이제 루크 위버 도발 3명이 합류하면서 이제 불펜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텍사스 대 샌프란시스코. 어제 이정우가 4안타 2홈런 경기를 펼치면서 수비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타격에서도 맹활약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텍사스의 승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텍사스가 타격이 훨씬 더 잘 됐어야 됐는데 아예 공략이 안 되죠. 오늘은 맥켄지 구어 대 이제 티드웰이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이 티드웰이라는 선수도 사실 작년에 데뷔를 했었고 이제 공을 저도 이제 압니다만 공이 나쁘지 않아요. 얘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선발 투수로서 갖춰야 될 메이저리거들의 덕목 이제 빠른 공 97마일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빠른 공을 갖추고 있고 시대에 맞게 스위퍼를 장착을 했고 슬라이더와 싱커와 체인저까지 구사하면서 선발 투수로서 이미 마이너리그에서 꽤나 던져가지고 나름 이제 그래도 제 역할을 했던 선수예요. 피안타도 그렇게 많이 맞은 것도 아니고 한 10대 경기 던지면서 70이닝 정도였나? 그래서 홈런 한 8개 정도 맞았던 것 같고 모든 선발의 경기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볼넷이 한 절반 떼기 정도로 한 2이닝당 하나 골이니까 9이닝나 볼넷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지. 이제 3점 몇 개, 4점 몇 개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산 안 해봤는데 일단 그 정도 되는 선수인데 제구가 된다고 한다면 구위 자체는 갖추고 있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결국 아라에즈도 빠졌고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어땠습니까? 우리 필라델피아에게 또 불펜도 내줬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사실 불펜 운영에서의 걱정이 가장 클 수가 있는데 오늘 그만큼의 대비가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에릭 밀러부터 시작해서 킬리안까지 빠져버리면 지금 최근에 가장 잘하고 있었던 불펜 투수 2명을 빼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뒷심이 과연 어제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지만 이닝이 짧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마이너리그에서는 5이닝 던진 경기 한 경기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닝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79세에서 교체가 된다면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진이 더 이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어제도 예상을 텍사스 승으로 했지만 오늘도 텍사스로 조금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어제는 힘들었어도 작 피더슨 그 다음에 랭포드 정말 잘 치고 있고 코리시가 타격감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당장 이제 올려야 되는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선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듀란과 디아즈, 로페즈, 하이타선에서 기대값도 분명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여전히 텍사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까지는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추천은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경기 보면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추천까지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 시카고 컵스 승 한 번도 아니에요. 트리거가 2개가 나왔어요. 뭐 복수 트리거들이 종종 나오죠. 근데 이제 저도 스쿠바리 데뷔전이고 그래도 다저스가 지금 4연패에 빠진 상황에서 연패 탈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거는 그래도 오늘 다저스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스포츠북닷컴이라는 업체에서도 시카고 컵스의 승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구매 트리거가 나왔던 게 현지 시간으로 8월 4일자 새벽 12시 26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배당이 2.8배당이었는데 2.7배당으로 떨어진 게 4일 오전 7시 26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스포츠 인터랙션이라는 업체에서 또 시카고 컵스 승 트리거로 구매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거를 맹신할 수 없죠. 오늘 아사드에다가 다저스 가면 연패 빠지고 있다지만 스쿠발이 진짜 오늘 전력 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다저스 유니폼 입고 첫 경기니까 이제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이제 다저스에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빡세게 할 겁니다. 빡세게 할 건데 이거를 더 다저스가 아니라 컵스 승이 이긴다고? 라고까지 생각하기가 상당히 조금 부담이스럽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다저스가 최근까지도 아다리가 좀 안 맞고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 거는 팩트예요. 4연패 괜히 한 거 아니죠. 보스턴 상대로도 결국 이제 점수가 나는 양상 속에서도 투수들이 못 버티면서 장타 얻어맞고 개판 났었고, 지금 최근까지도 다저스가 투수 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타격 측면에서도 지금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는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양팀이 14경기, 13경기 정도 치르면서 동일하게 홈런 16개 정도를 생산을 했었고, 오히려 도루라든지 기동력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훨씬 더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OBP가 컵스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다저스가 스쿠발이 나온다라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이 경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게 됩니다. 특히 이 최근 경기 양상을 우리 따져볼까, 그 2주 정도 표보에서 그 정도인데, 최근에 한 7, 6경기 치르면서는 LA 다저스보다 시카고 컵스가 양키스 상대로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했죠. 7경기 동안에 투수진대 ERA가 2.10이었습니다. 보스턴전에 고전했었던 LA 다저스는 당연히 홈런도 맞고 이렇게 해서 그렇긴 하지만 결국 이래나 저래나 다저스의 불펜진 뿐만 아니라 선발진까지 합친 이 ERA는 5.52가 기록되면서 리그 전체 30개 팀 중에서 동일 기간 28위로 세 번째로 낮은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쿠발 말고는 믿을 게 없는 경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가 저 다저스 승 바로 쓰려고 했죠. 야, 대동단계 오늘 스쿠발 오늘 한번 역사를 써봅시다 하려고 스쿠발승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트리거 반대 나온 거 보고 바로 지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쿠발이 잘할 거라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거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토론토 경기인데 어제 이 경기는 오버를 봤었어요. 사실 경기 양상 자체를 제가 이제 파악을 하면서 어제 이제 하비에르도 마찬가지고 비버도 마찬가지고 결국 볼넷과 함께 많은 피안타가 이루어졌을 때 점수가 나야 된다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비버가 안타를 9개나 쳐맞았는데 이 알바레즈 고의 사고 이게 진짜로 개빡치는데 점수를 결국 그걸 해결을 못했죠. 휴스턴은 안타 9개 치고 1점밖에 못 뽑았어요, 비버한테. 근데 이제 하비에르 같은 경우도 무사사고 피칭을 또 해줬고 안타 7개 맞으면 3실점을 했고 홈런 1개가 영향이 컸었습니다만 이게 무사사고 피칭이 또 나왔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하비에르의 예상값이랑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쪽짜리는 제가 하비에르에 대한 평가는 잘못됐었고 비버가 털릴 거에 대해서 예측은 분명 투수의 타격 일부 맞아 떨어졌던 건데 점수 생산성이 안 좋았어. 생산성이
말 잊고 있네. 화가 나서. 이제 오늘 롯데 경기랑 마찬가지인 꼴인 건데 점수가 그래서 안 났죠. 근데 오늘 경기는 또 결이 달라집니다. 이게 사실 토론토 타선이 어제 경기에서도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웨스네스키 얘 똥바지였어. 얘 진짜로 별로거든. 얘는 컵스에 있을 때부터 좋은 투수는 아니에요. 사실 오늘도 오히려 토론토가 공짜로 얻어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기를 주워먹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양상 속에서 과연 대승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휴스턴 승은 이미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웨스네스키가 나온 이상. 그래서 토론토는 오히려 예세비지를 꺼내면 충분히 버틸려고 할 거예요. 지금 토론토가 호프만을 보내버리긴 했지만 어제 경기에 나왔었던 이제 로저스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력하게 나오게 될 선수를 뽑아라고 한다면 자완에서는 이제 플라우티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이제 플라우티가 승부를 본다면 알바레즈 쪽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죠. 버셔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보려고 할 거예요, 승부를. 근데 여기를 승부를 안 보고 간다 그러면 오늘 유력하게 스펜서 마이즈가 멀티이닝 치고 들어가고 마무리 체제에 가게 되면 이제 로저스 연투에다 발랜드까지 뭐 이런 식의 운영이 되거나, 만약에 경기가 지게 되면은 마일즈 그냥 3이닝 운영으로 경기 땜빵 치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됐을 땐 점수가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이 더 이제 점수가 못 나는 경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휴스턴이 이기게 되고 예세비지가 볼질을 하면서 지난번에 휴스턴 등판에서 얘가 볼넷 5개인가 내줬거든요. 근데 1실점인가 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때 그만큼 얘가 저번에 여러분들 샌디에고 전에 보셨죠? 볼넷 개지랄하면서 2이닝도 못 버티고 강판 당해갖고 개판 쳤던 경기,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세비치를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전히 예세비치가 가지고 있는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그 스플리터, 얘 구종이 3개밖에 없어요. 스플리터, 슬라이더, 포신, 패스트볼. 근데 먹고 살거든요. 왜? 이 스플리터가 휘 퍼센테이지가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슬라이더도 똑같이 그만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변화구가 이제 높은 각도에서 나오는 각도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제구가 된다는 전제 속에서는 예공을 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는 양상 속에서는 경기가 결국 휴스턴도 타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수전 양상으로 가는 가능성이 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지표상으로 보면 오늘도 요르단 발즈는 페냐랑 같이 최대 적수가 될 거예요. 이거에서 만약에 얘가 흔들리면서 볼질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친정팀을 상대로 또 갑자기 같은 원정을 왔는데 트레이드 됐대. 유니폼 준비했으니까 너 일로 와서 휴스턴 유니폼 입어 해가지고 가버린 버셔에게 기회가 와서 또 이제 타점을 또 생산하기 기회를 또 줄 수도 있고 그런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가 예세비지에게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바라보는데, 저로서는 대량 득점은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휴스턴도 어제 경기 땜빵 다치면서 오늘 필승조들 전원덱입니다. 진짜로 헤이더, 소사, 델로 산토스, 오커트, 아브레유, 킹까지 하다못해 AJ 블루바까지 대기하는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마이가 다 땜빵 다 쳐줬기 때문에 오늘 휴스턴이 모든 것을 다 때려박을 경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휴스턴 멈출 수 없습니다. 휴스턴 달려야 돼요. 지금 뭐 웨스네스키 오늘 선발 약하니까 그냥 대충 해야지 이런 경기 못합니다. 지금 휴스턴 지금 1위 탈환을 해가지고 이제 3경기차를 벌려놨고 2.5경기차죠 벌려놨고, 그거 지금 확실하게 이제 휘어잡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제 텍사스랑 좁혀지게 되면 경기 또 까다로워지고 와카 경쟁하면 또 이제 승수가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휴스턴은 멈출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프레디 페랄타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제가 분석을 진짜 이것도 건드릴까 싶어갖고 열심히 좀 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템파베이가 휴즈를 상대로 대량 득점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경기는 이제 저도 콜로라도 승 처음에 말씀드렸다가 이제 트레이드 상황 보고 결국 지금 콜로라도도 지금 도일을 또 내줬죠. 도일 내주고 불펜에서 바드닉 이탈하고, 그 다음에 바드닉이랑 그 다음에 센자텔라까지 불펜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즉에 할베르손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필승조 자원 3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원에서는 그나마 베르나르디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어볼로 메이아랑 그 다음에 헤르게르트, 아그노스 이렇게 4명 정도가 일단 남아 있는 건데, 얘네들 가지고 운영을 한다 했을 때 휴지가 6이닝, 5이닝 버텨주면은 사실 점수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어제 경기에서 개 터지는 양상 속의 경기가 이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경기 불펜 운영이 사실 양 팀 모두가 강하지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지금 어제 뭐 선발 싸움에서 이미 로렌젠이 개박살 나버렸다 보니까 이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이제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든 가지고 다 땜빵 친 거예요. 템파베이도 어제 레규미나 털렸던 거 그 진짜 변수거든요. 개변수인데 켈리 한 명 쓴 거 빼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오늘 이제 풀승조 다 남아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프레드 페렐타가 지금 템파베이 데뷔전 하필 코어스필드에서 하는데 이번 시즌 코어스필드 등판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상대로는 그래도 페렐타가 잘 던졌어요. 문제는 7월 달에 프레드 페렐타가 피안테를 3할이 넘어가고 WHF가 2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 너무 부진한 경기를 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니폼 바꿔 입고 과연 개선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기예요. 저도 이거는 이제는 예측할 수는 없죠. 이미 이게 지금 유니폼 바꿔 입고 합을 또 이제 새로 영입한 원래 템파베에 있던 보수도 아니에요. 지금 새로 영입한 리아믹스도 지금 페랄타랑 또 합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템파베이 당연 타선 강화 진짜 빡세게 됐습니다. 리아맥스 4번 7만 해요. 진짜 마이메 개잘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미네로 아란다 얀디 디아즈랑 같이 상위 타선 지배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뮬린스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심슨부터 시작하는 다시 출발하는 하위 타선 요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콜로라도도 최근 타격감 보면 템파베이보다 오히려 한 수 위인데 결국 페랄타만 버텨주면 최근에 15경기 17경기 치르면서 템파베이가 이제 투수가 승수를 챙긴 것만 이제 생긴 것만 10승 5패였나? 아무튼 굉장히 엄청난 페이스로 달리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2점대 2.44였나 했는데 리그 최정상급 지금 불펜 선발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굴러온돌로 끼어든 게 지금 프레드 페랄타인 건데 얘만 잘 던지면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답이 선다 라고는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얘가 잘 던질 것 같다. 그러면 템파베이 승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템파베이 승 보기에는 휴즈도 페랄타만큼 임팩트가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휴즈가 5이닝 정도를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지금. 그래서 이제 비벼지면은 후반 가서 이제 뭐 또 장타 싸움 되겠죠. 한방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불펜이 콜로라도도 오늘 쓸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다 보니 11.5점이라고 한다면 조심스럽지만 언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과 디트로이트의 경기인데 이제 행콕과 트로이 멜튼의 경기예요. 이거 시애틀 정배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시애틀 정배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캐시 마이즈와 스코어를 보낸 시점에 디트로이트의 1선발입니다. 얘가 지금. 근데 지금 TBD가 걸려 있는데 오프너 쓰고 들어갈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좌타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이제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이 좌타자를 의식하고 오프너를 쓰고 들어간다 했을 때는 유력한 후보가 이제 디트로이트 지금 불펜진에서는 데제주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조머스라든지 둘 중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그 말고는 지금 없거든요. 자원에서 이제. 그래서 걔네들 중에 한 명 쓰고 그 다음에 트로이 매튼 나온 다음에 이기는 경기 양상이 돼버리면 이제 드류 앤더슨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니비나 피네건 쓴 다음에 데니 젠슨, 켈리 젠슨까지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상대는 행콕입니다. 행콕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긴 합니다만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많은 병살타를 유도하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도 결국 홈런 때문에 실점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은 참 아쉽지만 결국 대량 실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그렇게 땅볼 유도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도 최근 타격 1위에요. 디트로이트 애틀레틱스 원정에서 엄청나게 타격 쇼를 해버려가지고 뭐 보정값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타격 데이터 1항을 찍고 있는 게 지금 단기 성적에서 디트로이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디트로이트이다 보니 성적 비교로 하면 당연히 시애틀은 이 디트로이트에게 비빌 수가 없어요, 이 경기가. 근데 행콕의 기량과 함께 시애틀이 그래도 이제 루이스 카스티오를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 이제 불펜에서 그래도 갖추고 있는 스파이라든지 바자르도, 무뇨즈, 페르를 그래도 갖춘 상태에서 이제 트레이드를 다 마감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치면은 이제 타일러 워드도 영입을 했겠다. 우리 그러면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도밍게즈도 불펜에서 영입했는데 뎁스 좋아라고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애틀도 점수만 조금 내주면 투수력은 참 괜찮은데 그 타격이
디트로이트에 비해서 진짜 3단계 밑에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처참하게 좀 부서져 있어요. 지금 오히려 디트로이트가 맥고니글, 글레브 토레스, 딩글러, 라일리 그린, 톨킨스, 그다음에 데비안 이제 클라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온 하비에르 바이즈까지 뭐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건 디트로이트 쪽으로 역배 좀 생각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일단 행콕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 경기는 언더게임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행콕이 진짜 버텨주면은 디트로이트 승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접근이 될 겁니다. 이거는 도박성 좀 있는 승패 예측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경기 제가 주력 한 경기로 뽑아드리면서 이제 여기 말씀드린 8월 4승 0패에 7월달 20승 3패 기록했고, 8월에 지금 현재까지도 주력 한 경기 뽑은 거는 이제 4승 0패로 디트 원정에 대한 그거는 애틀레틱스 원정도 원정이었는데요. 그렇게 치면 그거는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준은 아닌 거죠. 네, 그냥 이제 뭐 그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는 단기 데이터를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 페이스 자체를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최근 4승 0패를 만들어준 이제 어제 경기가 또 애리조나 승리였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욕 많이 했어요. 타와 이 새끼 개삽질하고 있다 욕을 존나 했는데, 얘의 홈런으로 어제 경기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잘 타게 됐었고, 샌디에고는 당연 지금 어제 파트에게 막히면서 분위기가 좀 식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문제예요. 제가 어제 왈드론 얘기도 좀 하고 했지만, 지금 그런 롱릴리프 자원, 바스케즈도 롱릴리프 자원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는 선수였었는데, 얘까지 선발로 나오면은 이제 마스이도 최근에 이제 투구수가 많은 경기를 해서도 아마 못 나오게 될 것 같고, 에스트라다 3연투하고 이제 못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올게 될 거, 어제 털렸었던 완디 페랄타, 와 쉽지 않죠 꺼내기. 그러면 이제 필승조는 이제 모레혼이랑 마무리 투수 메이슨 밀러 남아 있는데, 그 외에 지금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 누구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휴식일이 짧았지만서도 그래도 강제로 이제 나와야 될 게 뭐 시어스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였죠? 캐닝이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아니면은 불펜에서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네, 자원이 없어요. 아니면 카이라트 쓰던가. 그래서 샌디에고의 투수진이 오늘도 약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애리조나는 이제 오늘 로드리게스 나오니까 당연히 기대는 훨씬 크겠죠. 최근에도 샌디에고가 그렇게 타격을 굉장히 과시를 하면서도 하필 좌투수를 상대로 그렇게 많이 상대를 또 안 했었고, 샌디에고가 타율을 단기 성적에서 3할 가까이 올리고 2할 8푼, 2할 9푼대를 유지하면서도 우타에게는 3할이 훨씬 넘어가는데, 우투에게는 넘어가는데 좌투수에게는 2할 5푼대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 동일 기간 성적에서 홈런 생산도 그렇게 적었었고 OPS 0.6대로 떨어지거든요. 로드리게스의 구위가 사실 똥볼이라서 저도 그렇게 좋게 바라보는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그거를 똥볼로 증명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얘도 올스타전까지 갔고. 그래서 오늘도 애리조나가 로드리게스가 버텨주면은 샌디에고 입장에서 투수년 꼬였을 때 애리조나가 홈에서 기세를 더 올릴 가능성 당연히 높다. 그리고 애리조나 오늘 버저비터 때렸죠. 네, 누빠가 또 이제 애리조나에 합류를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합류를 했고, 샌디에고가 버저비터 때렸던 게 그거였을 건데, 일단은 요 애리조나도 누빠를 또 합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 그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자익수요 부분에는 기대값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누빠의 데뷔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애리조나가 불펜에서 자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좋게 평가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워낙 지금 애리조나는 오늘 경기에서도 마무리 가르시아, 무리뉴, 그 다음에 긴켈, 로아이시가 뭐 톰슨 좀 아쉽지만 시월드까지 뭐 클라크만 안 나오면 된다는 마인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할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애리조나 승 일단은 저는 생각은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 오늘도 1시간 꽉 채웠는데 프리뷰 하면서도 이제 트레이드 얘기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저도 풀배팅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응원하고 내일 방송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갈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멤버십 혜택 한 번씩 읽어보신 다음에 영상 요 하단에 보면은 이제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멤버십 혜택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승입니다.